어느 지하철 안. 어머 아저씨 괜찮으세요? 시원하게 참교육해주는데 어딜 만져 이 새끼야! 이 사건은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졌고, 어떻게 첫날 출근부터 사고를 쳐? 그런데 아니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상사의 발언. 보란 듯 의상을 체인지하는데요. 애들이 음란하게 살을 내놓고 다니면 되겠어요? 이른 아침 절대 떼일 일 없으니까 걱정도 하지 마. 출근 시간대의 지하철 안. 한 아주머니가 세상 시끄럽게 통화를 하는데요. 나를 혼내줬나 봐. 이런 민폐짓을 봐주지 않는 여자 박차오름. 우리 집 강아지 영재인가 봐요. 옆집 개는 망망망 이렇게 짖는데 우리 집 개는 와우와우와우 이렇게 짖네. 아가씨 미쳤어? 내가 왜 남의 집 개새끼 사정까지 들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런데 왜 저는 아주머니네 애새끼 사정을 들어야 되죠? 뭐? 그리고 오름을 알아보는 한 남자. 말도 안 돼. 바로 고등학교 시절 오름을 짝사랑한 선배 바른이었죠. 레슨 받는 거 재밌어? 선생님이 자꾸 오름은 소심했던 과거와 180도 달라져 있었는데요. 어머 아저씨 괜찮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오름은 성추행범에게 참교육을 시전합니다. 이렇게 비비는 것 같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제가 신고해드릴까요? 제가 혹시 몰라서 동영상도 찍어놨거든요. 왜 이러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어딜 만져 이 새끼야! 교수님이시구나. 윤리교육과 목격자 진술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판사님이시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바른은 오름을 도와주게 되고, 오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판사님이세요? 저도 오늘 첫 출근인데. 오름이 자신과 같은 부로 오게 된 판사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저도 거긴데. 진짜요? 드디어 바른을 알아본 오름이었고, 제가 고등학교 때 알았던 오빠랑 엄청 닮으셨는데 혹시 성함이... 임바른. 어머 바른 오빠! 어머 세상! 나 몰라요? 오름이요 오름이 박차오름. 그럼 그때 그 독서 교실? 네. 진짜 이게 어떻게... 둘은 10여 년 만에 재회하게 됩니다. 임바른 판사님. 반갑습니다. 박 판사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얼마만이에요? 12년 9개월 10일. 정확한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던 바른이었죠. 첫날부터 지각하면 피곤하니까. 네 바른 오빠. 전에 알았던 사이라도 법원에서 오빠 하는 건 부적절한 듯합니다. 그래도 지킬 건 지키는 원칙주의자였는데요. 그렇게 첫 출근을 하게 되고, 부장판사 한세상에게 인사를 하러 가지만 그럼 궁금한 거 있으면 저 임판사한테 물어보고. 크게 관심은 없어 보이는 부장이었죠. 그러니까 그럼부터 새로 싹 다 배워. 네. 그날 오후 아침에 있었던 오름의 사건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고, 아주 그냥 법원 역사에 길이 남겠다 그냥. 어떻게 첫날 출근부터 사고를 쳐? 부장은 크게 화를 내는데요. 또 말이야 법원장실을 호출되게 만들고. 부장님, 박 판사는 여학생을 구하려고. 끼어들지 마. 그리고 그 여학생도 문제야. 아니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에이. 부장님,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어서 오름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부장의 발언.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야. 여자로 만들어지는 거지. 노력을 해야 여자다운 여자가 되는 거야. 알아? 예? 예? 죄송하지만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 끼어들지 마. 끼어들지 마. 임판사는 위 아래도 없어? 위. 나가봐. 여보세요. 여보. 예. 네네네. 교육 좀 시키느라 일찍 들어갈게요. 예. 자신의 아내에겐 세상 깍듯한 부장이었죠. 안 갔네. 잠시 후 바른은 부장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 정보왕을 찾아가는데요. 우리 임바른 판사님께서 어인일로 우리 한 부장님 대체 어떤 분이지? 정보를 얻으시겠다? 야, 네가 당원의 정보통화이냐? 봐봐. 승질이 불같아서 그렇지 악의는 절대 없으셔. 다만 법정에서는 조금 위태위태한 게 있어.
예를 들면 아니 원고 지금보다는 번호표라도 붙이고 상대방해주고 사본도 같이 내야지. 이렇게 휙 던져주면 뭘 어쩌라는 거예요? 야, 판사님이 알아서 좀 해주세요. 네? 세상은 법원의 베테랑 부장판사로 법에 감정이 들어가선 안 되며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횟집이에요? 가세요. 김영철 피고인 피투성이파 저 직원 맞죠? 아닙니다. 전 이미 조직에서 탈퇴했습니다. 김한기 피고인 피투성이파 저 직원 맞죠? 아닌데요. 저 진작 탈퇴해버렸어요. 그럼 조직은 누가 지키나? 이러한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었죠. 안돼 안 풀어줘. 저기 풀어줄 생각도 없어. 저기 다시 집어넣어. 사기꾼 새끼야. 양심이 좀 있어. 사람들이 안쓰럽지도 않아. 도둑놈 새끼 울 때는 확 그냥 아유. 법 앞에선 상남자 그 자체인 부장의 이야기를 듣게 된 발은 기촌 낭인생활 한참 하다가 겨우 합격을 한 거야. 대학도 우리 회사에서 가장 보기 드문 곳 출신이고, 그래서 친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완전 마이웨이. 그건 더 대단하신 거지. 여기는 뭐 기본이 서울 법대 출신 아니냐. 오름에게도 충고해 주는데요. 아까 부장님 말씀 너무 신경 쓸 건 없어요. 전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그래도 알아둘 건 있어요. 이 조직 튀는 사람이 버티기는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의도가 좋든 나쁘든 결과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면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보다는 나은 조직인 줄 알았는데. 다음 날 화른의 충고에 보란듯이 화려한 차림으로 등장하는데, 버티기 힘든 조직이라셨죠? 제가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저는 불평하기보다는 부딪히는 쪽이라서요.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한 법원을 꿈꾸는 오름이었죠. 높고 단단한 벽과 그 벽에 부딪혀 깨지는 달걀이 있다면 저는 언제나 달걀 편에 서겠습니다. 가시죠. 잠시 후 법원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던 할머니를 보게 되는데, 아드님이 수술 받다가 사망해서 병원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증거가 없어진 모양입니다. 그렇게 출근한 오름은 모두의 이목을 끌게 되었고, 부장님. 이 모습을 본 부장이 한 소리 하는데요. 박관님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그래? 옷차림이 막 치마도 짧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이게 이제 옷차림이 가당키나 이렇게 막 화려하고 막 치마도 짧고. 부장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으니까 얼른 조신한 옷으로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어째 순순히 갈아입는가 했더니만 아이래 무슨 아예 꽁꽁 쌈에서 나오는 오름.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조신한 옷인 것 같아서 챙겨와봤습니다. 여자들이 음란하게 살을 내놓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녀의 도라이스러운 모습에 할 말을 잃어버린 부장이었지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또라이인데. 실례가 많았습니다. 이런 옷은 어디서 사? 부장님,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아까 완전히 돌았네요. 아우 공진다. 아유. 오름은 아침에 본 할머니가 자꾸만 신경이 쓰였고, 재판에 왜 졌을까요? 수술하다 사망했다고 다 의사 잘못인가요?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발언은 의견이 대립하게 되는데요. 너무 매정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 죽으면 무조건 책임을 물을까요? 그렇게 되면 어느 의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메스를 접죠? 가족을 잃은 유족 입장에서는 쉽게 승복하기 어렵다는 거죠. 규칙대로 싸워서 진 거잖아요. 항소기간 놓친 것도 본인 책임이고. 뭐 그럼 승복해야죠. 그게 시스템인데. 임 판사님은 약자가 비명 지르는 게 떼쓰는 걸로만 들리시나 봐. 아니, 임 판사님 왜 판사가 되셨어요? 뭐 박 판사님은요? 약자의 편에 서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세상을 바꾸고 그런 아름다운 이유로?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도 없이 판사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훌륭하시네요. 그 세상이 아름답기만 보이세요? 전 법관의 임무는 세상을 바꾼다고 큰소리 치는 자들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바뀌지 않을 세상 더 시궁창이나 되지 않게 어설프게 오버하지 말고 누구 편도 들지 말고 냉정하게 룰대로만. 저는요 먼저 시궁창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부터 꺼내보려고 발버둥이라도 쳐보려고요. 어설프게 오버하면서. 그날 저녁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오름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 너도 판사놈이냐? 너도 판사놈이야? 사실 며칠 전 할머니에게 뺨을 맞은 적이 있었던 발은이었고, 오름이 걱정돼 달려가는데요. 뭐 정상이 아닙니다. 뭐가 정상이죠? 임 판사님
생떼 같은 아들이 수술실에서 차가운 주검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한 애미가 제정신이면 그게 정상인가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돕는 게 가장 중요했던 오름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며 공감해주고 있었지요. 다음 날 박 판사. 예, 부장님. 오름의 첫 재판이 열리는 날. 박 판사 오늘이 첫 재판이죠. 예. 조임 판사 첫 재판날은 저 법복을 내가 직접 입혀줍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이 옷은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의 위임한 인물을 상징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부장님. 들어갑시다. 그렇게 비장한 마음을 가진 채 재판이 시작되고 다양한 사건과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다들 앉으세요. 사장님 나빠요. 배 왜 안 주세요? 나쁜 새끼세요. 욕 잘하네. 다음 사건 원고. 안녕하세요. 우리는 아름다운 짐승들 큐트 애니멀스입니다. 아유, 저 학생들 조용히 해! 짜투리 사건이라 생각하는 부장과 달리 심각해 보이는 표정의 오름. 박 판사는 밥 안 먹고 뭐해? 제 아이 나빠요. 심장이 나빠요. 그녀는 사실 모든 사건들에 감정을 이입하며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었고 사건 하나하나가 어쩜 모두 재판할 때마다 수명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 T 성향의 부장이었죠. 오후 재판 들어갑시다. 아유. 또 다른 재판이 시작되고 맹세코 다 갚았습니다. 갚긴 뭘 갚아? 근데 할머니, 그 돈을 다 갚으셨으면 차용증을 돌려받았을 텐데 그 차용증을 지금도 이제 원고 측이 가지고 있어요. 그냥 다 갚았으면 됐겠거니 했는데 이자가 덜 들어왔다는 둥.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뭐야? 어따 대고 거짓말이야 진짜. 아, 원고 앉아요. 그게 아니라 하도 거짓말을 자꾸. 청소 일해서 갚느라 어떤 달은 이틀을 굶었습니다. 오름은 할머니의 처지가 안쓰럽게 느껴졌는데요. 저 그럼 저 내실 증거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 결심하고요. 예, 수고하세요. 들어가세요. 자, 다음 저 장명 아파트 재건축 조합 사건. 예, 출석했습니다. 두 분 다 앞으로 나오세요. 곧이어 다음 사건의 변호사와 인사를 나누는 오름이었고 재판이 끝난 후 한 소리 듣게 되는데요. 그 옷을 입은 의미를 전혀 모르는구만. 어? 제가 뭐 잘못했나요? 그러니까 아까 시공사 측 변호사한테 인사했죠. 연수원 때 교수님이셨어요. 제가 제일 존경하던. 그 방청석 맨 뒷줄에 쭉 앉은 분들 그 누군지 알아요? 시공사랑 싸우는 주민들. 그제서야 자신이 뭘 실수했는지 깨닫게 되죠. 여기 극장 아닙니다. 여긴 법원이고 그 옷을 입은 이상 개인 감정 따위 드러낼 권리 없습니다. 저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판사일 겁니다.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기만 하는 판사 따윈 되지 않을 거예요. 또다시 의견이 충돌하는데요. 오랜 못하겠군요. 뭐라고요? 거리 유지를 못하면 판사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다음 날 오름은 마음이 쓰였던 할머니 사건을 검토하기 시작하는데 어제 재판한 걸 벌써 검토해요? 네. 돈 다 갚았다는 할머니 마음에 걸려서요. 그 증거가 부족하면 어쩔 수 없어요. 재판은 증거라는 거지 동정심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냉정하지만 계약서 제대로 안 쓰고 차용증 제대로 안 돌려받는 거 가스 안전국 외출하는 것처럼 본인 잘못입니다. 참 냉정하시네요. 얼음장처럼. 저 바깥에는요. 평생 계약서라고는 쓸 줄도 읽을 줄도 모르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감정이 아닌 이성과 원칙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바르는 법의 본질에 대해 조언하는데요. 증거 안 남겨서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 없애고 싶죠? 네. 그럼 증거 없으면 무조건 진다는 원칙부터 확실해야 됩니다. 예외가 많으면 사람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 기록 우리 부 사건이 아니네요. 네. 그 1인 시위하는 할머니 사건이요. 결국 바른이 염려하던 일이 일어나고야 마는데요.
이런 식이면은 저희 일 못합니다. 열정이 너무 넘치는 오름의 업무량을 맞춰야 했던 실무관이 매일 야근을 하며 일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었지요.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이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게 싱글맘인 거? 오름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일하고 있었지만 실무관 또한 그저 하나의 엄마이자 사람이었죠. 곧이어 부장이 화를 내며 오름을 찾았는데요. 어젯밤에 그 돈 다 갚았다는 할머니한테 전화했어? 네, 저 기록 확인하다가 그 아무것도 모른다는 할머니가 박 판사 전화 받고 바로 상대방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 젊은 여자 판사 내 먼 친척이야. 아 글쎄 방금 전에도 통화했다니까. 계속 고집 부리면 한 푼도 못 줘. 알았어? 아유 망치시러 그냥. 오름은 그제서야 자신이 아직 배울 것이 많은 초짜 판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며칠 뒤 고깃집에서 일어난 사건에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아드님이 맞아가지고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정순여 씨가 말인즉슨 불판을 떨어뜨린 건 맞지만은 그 사람을 스친 적은 없다고 진술했어요. 불판에 애 얼굴을 분명히 스치고 지나갔다고요. 얼굴을 스쳤다는 주장과 달리 상처는 눈에 띄게 보이진 않았고 얼굴을 스치면서 난 상처가 보이질 않아요. 저희 아주머니가 연변에서 와서 말이 좀 어눌하니까 우습게 보고 공갈을 하는 겁니다. 고깃집 사장은 돈을 뜯어내기 위한 공갈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저기 간단한 사건이니까 박 판사가 잘 조정해봐. 부장은 이 사건을 조정 절차로 넘겨 오름에게 맡기게 되는데요. 증거도 충분하지 않은데 왜 소송을 제기하신 거죠? 판사님한테 자초정만 얘기하면 알아주실 줄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듣던 오름은 뭔가 결심한 듯 합의서를 찢어버렸고 이 사건 조정하지 않겠습니다. 재판 기일은 다시 정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나오세요. 이 사실을 부장에게 알리는데요. 죄송합니다, 부장님. 제가 조정하지 마시라고 하고 두 분 다 돌려보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당당하게 알리는 오름. 이런 걸 안 가리면 누가 득을 보나요? 잘못한 쪽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초등학생도 아는 정의를 제대로 선언하는 게 우리 임무 아닌가요? 박 판사. 결과가 어떻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싶어요. 이대로 입증 책임에 따라 형식적인 결론을 내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박 판사 멋대로 한번 해봐. 혼자서 잘 해봐. 그렇게 다시 열리게 된 재판. 오름은 진술을 통해 그날의 시시비비를 가리기로 하는데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얼굴을 스쳤잖아요. 영업집이라고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억울하시면 경찰 불러드릴까요? 알아봐 일어나. 무슨 요즘 다 있어. 저 여자가 꼬리 내리고 바로 나가더라고요. 당시 고깃집 사장님한테 아픈 애를 앞에 두고 그게 할 소리냐고 하셨죠? 무슨 뜻으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 아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아픈 아이입니다. 덩치는 커가도 마음은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아이죠. 어릴 적 한 사건으로 인해 불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 불판이 스쳤을 때 더욱 크게 공포에 떨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런 애가 불판에 맞았어요. 떨어지면서 숯불에서 불똥도 튀고 다행히 하나님이 도우셔서 상처는 남지 않았지만 몸을 벌벌 떨더라고요. 그 애는 괜찮냐는 말 한마디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도망을 갔다고요? 오줌을 찌렸더라고요. 그냥 잊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불에 대한 공포심이 더욱 커진 아이는 학교에서까지 실수를 하게 되며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고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던 엄마는 고소까지 진행하게 된 것이었죠.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급식 시간에 밥 먹을 친구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불판이 학생 얼굴 스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집시 한 개만 깨도 월급에서 다 까는 보인데. 먼 이국 땅에서 일자리가 중요했던 노동자, 자신의 가게에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가게 주인, 이 모두의 마음이 얽혀 일어난 비극이었는데요. 그렇게 재판이 끝난 뒤 오름의 신념과 정의감을 인정해주듯 수고했단 말을 건네는 부장이었죠. 곧이어 자신의 이름이 박혀있는 법복을 보며 20년 전을 회상하는데요. 잘 듣는 판사가 되시오. 20년이 지났는데도 세상을 바로잡고 싶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법원에 입성한 20년 전과 달리 많이 변해 있는 지금 현실을 오름이로 인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 부장이었죠. 얼마 뒤 50대 초반인 부장인 원고가 여대생 인턴 사원한테 오빠가 어쩌고 저쩌고 문자를 보낸 게 다 그런 노력이라는 말씀이네요. 한 광고회사 부서장의 인턴 성희롱 사건의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부서장은 저질스러운 멘트와 사진들을 보내며 여직원을 희롱했고 원고 가슴털 사진 맞죠? 못 보낸 것 같은데요.
실수랑 여기도 이렇게 썼어요. 수컷 냄새 나지 않니? 이것을 부정하며 자신의 해고를 무효화시켜달라는 민사소송이었는데요. 섹시하고 자극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이 농담도 좀 센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증인들의 증언. 보시면 알잖아요. 개그맨의 피가 끓는 분이에요. 무슨 이상한 의도로 음흉하게 그러는 분은 아니에요. 편하고 정도 많은 스타일이어서 그렇게 인기 없진 않아요. 원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걸 보낸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가족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해고라뇨. 저희 5 식구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고민되네요. 그 오후 재판까지 하고 나니 고민됩니다. 발언은 이것이 해고까지 이어질 문제인지 생각해보게 되었고, 노동자한테 해고는 그 사형 선고니까요. 오름은 반대 의견이었는데요. 인턴 사원한테는요, 부서장 눈밖에 나는 게 사형 선고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까 증언들을 보면 평소 원고의 농담을 다들 가볍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서 말이죠. 정도가 심한지는 피해자를 기준으로 해야죠. 오늘 인턴 사원분 증인 신문하기로 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인턴의 증언. 한 가정에 가장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원고 대리인, 네? 무슨 미국 법정 드라마 찍어요? 본인 자리에 가서 질문하세요. 부장님은 밤마다 메신저로 자꾸 이상한 말씀들. 그럼 그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나요? 왜 기록엔 안 보이죠? 너무 징그러워서 바로 지워버려서 남아있지. 증인, 원고 밑에서 차장으로 일하고 있죠. 회사 직원들은 오히려 인터넷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는데요. 요즘 젊은 여직원들이 사소한 일로 울고불고 하는 건 조직의 단합을 해치는 일입니다. 저로선 회사 방침에 대해 뭐라 말할 입장이 못 됩니다. 회사 측 반대 신문하시죠. 반대 신문사항 없습니다. 없어요? 심지어 회사에선 크게 반박하지도 않았고, 저 인턴 사원이 영 조직에 적응을 못하고 유별을 떨었다 이거죠? 아니에요! 재판장님, 방금 보셨죠? 저렇게 매사에 유난을 떱니다. 조직에 영 적응하지 못하는 유형이죠. 증인도 진술서에 쓴 대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더 심리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부장 측 변호사는 변론 종결을 요청하는데, 양측도 질문할 사항이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일은 한 번 더 속행하겠습니다. 아유, 재판장님! 이상 오늘 재판 마칩니다. 수고했어요. 돌아들 가세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의심스럽게 여긴 부장은 처음으로 돌아가 이유를 찾기로 하는데요. 궁금해지면 경기를 다시 되짚어보고 싶단 말이지. 뭐 일종의 직업병이지. 게다가 그냥 끝냈다가는 한 대 칠 것 같은 표정으로 옆에서 보고 있는 눈이 있어서 말이야. 사건에 몰입하는 건 좋은데 들키면 안 돼. 예, 부장님. 봐주고 싶으면 해고 안 하면 그만인데 왜 굳이 해고까지 해놓고 지금 모아서.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을 찾게 되는데요. 맞네. 시끄러우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 해고부터 시켜놓고 손 안 대고 코 풀기? 시원하게. 이것들이 진짜. 그게 뭐 설득력 있는 추측이긴 한데 정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면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아. 부장님, 그 여성 직원들 직권으로 다시 불러보면 어떨까요? 직권으로 증인 소환을 하자고? 이미 증언 때 썼던 사람들 다시? 정말 증인들도 회사 측 변호사도 부장 잘못을 은폐하는 공범이라면요? 그걸 혼자서 지켜보는 피해자의 심정은요? 한 명만 부르면 어떨까요? 4번이요. 자꾸 뒤돌아보든? 네, 부장님. 증인들 중 가장 신경 쓰였던 증인 한 명을 다시 세우자고 하죠. 오늘은 직권증인 신문이라 부장님이 다른 여성분들을 대할 때랑 피해자를 대할 때 다른 점은 없었나요? 글쎄요. 특별히는. 원고가 피해자한테 보낸 메시지 내용하고 사진 보셨죠? 증인의 태도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는데요. 증인 진술서에는요, 부장님이 인턴에게 보낸 문자는 평소 가볍게 하시던 농담에 불과하시지요? 라는 질문에 네 라고 답하셨길래. 증인도 정식 입사 전에 인턴 사원으로 일한 적이 있으시네요? 불과 2년 전에. 네. 증인, 위증 시 처벌받기로 선서한 거 기억하시죠? 네. 그냥 참고로 알려드리지만 증언 시
혹시 본인 기억과 다르게 답하셨더라도 증인 신문이 다 끝나기 전까지 정정하시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을 고치면 용서하도록 한 것입니다. 너무 늦지만 않으면요. 사람 사이의 관계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너무 늦지만 않으면. 오름은 증인이 제대로 증언할 수 있게 설득해보려 하지만 가족적이라. 변호사님은 가족끼리 사이가 좋으신가 보죠? 결국 증인은 폭발해버리고 원고가 하는 농담에는 그냥 가볍게 웃음으로 넘겼다고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여성이요. 여성 최초 임원을 바라보며 승승장구하는 차장님이요. 신입 남자 직원들 엉덩이 툭툭 치고 다니시는 분이요. 적당히들 하셔야죠. 적당히들. 그리고 이어지는 충격적인 폭로. 지난주에 회사에 와서 한 말 있죠. 증언을 잘해야 부장이 살아난다. 부장이 죽으면 부장 라인이 너희들도 다 죽는다. 인턴을 완전히 사이코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어차피 알바생이니까 정규직들이 신경 쓸 필요 없다고요. 저도 2년 전에 인턴 사원이었어요. 이건 그때 원고가 제게 보낸 문자들입니다. 막장 싸움으로 이어지고 인턴 여사원들 대부분 이런 꼴 당했죠. 지금이라도 고소장 낼 겁니다. 강제추행으로. 하여튼 여자라는 이게 문제야. 이성보다 감정이 앞섭니다. 저도 낼 거예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나를 생명줄로 생각해라. 남편 잘리면 딸이 대학이나 제대로 마치겠냐 그러셨죠. 아니 그거야 뭐. 그러시더니 회의하자며 자꾸 인식집으로 불러내셨잖아요. 내 스타일이라서 수임료도 많지 않은데 맡아준 거다 그러셨죠. 딸의 전화번호를 왜 자꾸 물어보시는 거죠? 야, 이 개 같은 놈아! 네가 인간이야!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데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직장인에게 해고는 죽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받는 고통 또한 심각하죠. 하지만 성희롱 피해자가 받는 고통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절대로 피해자들과 같은 직장 내에 둘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가해자의 고통과 피해자의 고통을 같은 저울로도 잴 수가 없습니다. 판결 선고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방금 소개받은 성공충 부장입니다. 성공충. 폐기임대차 보호법의 영역과 입법 취지, 그렇게 며칠 뒤 안정 보장 목적으로 법원 전체의 모임이 열리게 되고 꼭 질문해야겠다는 분. 임대차와 경매에 관한 외국 학설 판례 부분은 우리 사회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전세제도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저 역시도 당연히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남존여비.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언니, 많이 힘들죠? 워낙 유명하시지 않니? 성공충 판사 밑에서 일하는 홍은지 판사는 과도한 업무량에 힘들어하고 있었는데요. 출세 욕심인지 모르겠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매일 야근해. 주말에도 일한다면서요. 괜찮아. 나만 그런 거 뭐. 이거. 며칠 뒤 성공충 판사는 바른의 아이디어를 훔쳐 학술지에 실어버렸고 이대로 지나가지 말죠. 우선 수석 부장님한테 얘기해보면 어때요? 합리적인 분이시잖아요. 오름은 이것을 참을 수 없었는데요. 제가 문제 제기할게요. 제가 또 이런 거 그냥 못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배도 불러올 것 같은데. 한편 사실 임신 중이었던 홍 판사는 임신 소식을 밝히지 못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판사가 하도 많으니 도리가 없네. 네? 여성을 배려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지휘관인 이상 따라오려면 여자들 체력으로는 힘들거든. 부장님, 저 배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연수원에서 매일 밤샘 공부해서 남자 연생들 다 제치고 여기 왔습니다. 나랑 일하는 동안에는 연애니 결혼이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에만 전념하세요. 여판사들 말이야. 일 좀 할만 하면 결혼한다, 휴가 가고 조금 지나면 임신했다, 출산 휴가 간다. 아, 그리고 우리 부는 합의를 일요일에 합니다. 주말에 출근을 해야 법원도 조용하고 일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여보세요? 아, 네, 부장님. 벌써 퇴근했어. 아니, 다른 방은 다 불 켜져 있는데 왜 우리 부 배석 판사실만 불이 꺼졌지? 부장님, 지금 밤 12시예요. 저 11시까지 일하다 나왔습니다. 우리 집에서 법원 건물 보이는 거 알죠? 좀 열심히 좀 합시다. 열심히. 마침 잘 왔어. 수석 부장님, 실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편 바르는 수석 부장을 찾아가 모두 털어놓게 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임 판사, 연수원 때도 날카로운 질문으로 교수들 쩔쩔매게 만들어 유명했다지. 누구 체면도 봐주지 않고 틀렸다 싶으면 바로 손들고 지적하고. 뒤처진 사람의 자격지심 같은 건 이해 못하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성 부장의 모자란 점들 나도 잘 압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무리할 정도로 애쓰죠. 수석 부장은 오히려 성 부장을 더 필요로 했고 임 판사는 젊고 뛰어난 사람이니 앞으로도 빛날 기회가 무궁무진합니다. 성 부장 같은 사람에게도 빛날 기회를 양보하면 안 될까요? 조직에는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천재는 아니지만 평생 성실하게 노력하는 성취 동기가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어야죠. 수석 부장님, 그래도 이건 반칙이지 않습니까? 임 판사, 사회에는 평판이란 게 중요해요. 야박한 사람, 모난 사람으로 비치면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 쓸모가 없어요. 은근한 압박을 해오는데요. 사람 됨이 더 중요하니까. 사람 사는 세상은 정답만 있는 건 아니니 조급해하지 말아요. 여기 있네요. 한번 보시죠. 박 판사 인터넷에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됐더군요. 별명까지 붙고. 박 판사는 아직 초임이라 미숙한 점도 있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애정이 깊고 책임감도 강한 판사입니다. 동문 앞에서 1인 시위하던 할머니 항소권 회복 청구를 했더군요. 네? 대형 로펌에서 변호를 맡았고요. 이례적인 일이죠. 박 판사가 중간에서 알선한 거라는 말이 들리던데. 알선이라뇨? 그럴 리 없습니다. 그 사건 항소권 회복 사유까지 박 판사가 찾아줬다던데. 그것도 모르는 일인가? 순수하게 그 할머니를 도와드리려는 마음에 법관 윤리강령 제5조 제2항.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수석 부장님이 나서 주신대요? 결국 바르는 이번 일을 묻어둘 수밖에 없었지요. 아,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남의 생각을 훔치는 것도 절도라고요. 그 임판사님이 곤란하시면 저라도 문제 제기할래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참을 수 없었던 오름이었고 그 일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 역시 잘나신 분은 다르네요. 뭐 아둥바둥하는 판에 끼기 싫으시다? 그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네, 거창한 얘긴 집어치우죠.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 홍은지 판사님이에요. 성 부장님은 자기 출세 욕심 때문에 배석을 비인간적일 만큼 쥐어짜고 있다고요. 남의 재판부 속사정을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홍은지 판사님 지금 몸 상태가 진짜 무슨 일 날까 걱정이에요.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요. 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뭐 시정이 안 되면 연판장이라도 돌려야죠. 그건 집단 행동입니다. 왜요? 집단 행동이면 안 되나요? 약자들은 혼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서로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임 판사님은 살면서 남의 일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긴 있으신가요? 관심 없었으면 좋겠다 나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절대 가만히는 못 있겠습니다. 내 말 들어 박차오름. 네가 다쳐 그런 짓을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르는 소리치며 오름을 말렸는데요. 물속으로 가라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라고요? 그것은 오름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이게 판결이야?
이걸 판결이라고 썼어. 당신 판사 맞아? 더 꼼꼼하게, 더 자세히 쓰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당신 지금 내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거야. 언니 왜 그래? 우름아, 어떡해? 언니! 어떡해! 언니! 결국 홍 판사는 유산을 하게 되었고 괜찮을 거야. 언니. 얘기 들었습니다. 홍 판사님은요? 괜찮으신가요? 그게 뭐야? 그 길로 오름은 연판장을 작성하려 했지만 곧바로 한 부장에게 들키게 되고 배석 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공청 부장을 징계하라? 부장을 내쫓겠다고 서명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것 주십시오. 제 물건입니다. 어디 부장이 얘기하는데? 조인 판사가 이런 걸 왜 만들어? 홍치 판사 유산했답니다. 호통치며 그만두라 하지만 아이 뭐 어쩌다 그런 일을. 내가 저 수석 부장 만나서 얘기해 볼 테니까 돌출 행동하지 말고 여기 차분하게 기다려. 박 판사! 또 찢으세요.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들고 이 방을 나가면 나를 부장으로 인정 않는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어. 이에 굴하지 않는 오름이었지요. 아이고 형님. 형님. 저기 앉아. 예. 그러게. 어쩌다 그런 일이 생겼어?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 전국 판사들 중에 그리고 한 부장을 찾아온 성 부장. 임신 중이었다면서. 아니 저한테 얘기만 했어봐요. 제가 배려를 안 했겠냐고요. 솔직히 요즘 젊은 판사들, 그 중에서도 여판사들 우리 때랑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사명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이건 뭐 그냥 자신의 잘못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가봤어? 당신 배석한테 가봤냐고? 당신 아이 같이 일하다가 하해라고 쓰러진 당신 배석! 이에 한 부장은 분노하기 시작하고 피눈물 흘릴 네 배석. 네, 틀렸습니다. 뭐라고요? 방법이 틀렸습니다. 판사는 법대로 할 때 가장 힘이 있는 겁니다. 한편 바르는 오름을 도와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부장님, 괜찮을까요? 부장된 도리로 마땅히 와봐야죠. 김 판사 같이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종이 울다 겨우 잠드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판사 납니다.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난 정말 몰랐습니다.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괜히 남들이 오해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 여기까지 온 겁니까? 부장님. 죄송합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어떻게 해야 제 진심을 알아주시겠습니까? 성 부장은 여론을 돌리기 위해 홍 판사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부장님이 직접 사과까지 하라고 하셨는데 문전박대 당했대. 무릎까지 꿇으라고 했대. 야, 독하다 독해. 순식간에 분위기는 뒤집히게 되는데요. 야, 바뀌었어. 뭐가요? 바뀌었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어? 지금 이런 분위기면은 우리 판사회의 과반수 이상 참석. 야, 그거 택도 없어 지금. 어디 한번 다들 붙어보자고. 한동안 잊고 있었다. 이 인간이 얼마나 또라이인지. 수석 부장님이 찾으십니다.
며칠 뒤 오름은 수석 부장에게 불려가게 되고 왜 오시라 했는지는 잘 알죠. 다른 재판부 사건에 개입한 의혹이라. 개입 아닙니다, 수석 부장님. 저는 단지 변호사 도움을 받을 능력이 없는 할머니 얘기를 들어드리고 조금 조언을 해드린 것뿐입니다. 법관 윤리 강령은 읽어봤나요?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뭐죠? 법의 날 행사에서 법원장님하고 수석 부장님이 1층 로비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하셨었죠. 제가 한 일이 그 행사와 어떻게 다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부장판사를 징계하라고 연판정을 돌리고 다니는 행위는 그건 명백히 집단 행동을 선동한 거 아닙니까? 아직 초임인데 징계까지는 가혹하다고 내가 겨우 맡고 있어요. 누구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박 판사님, 이건 협의가 아닙니다. 통보입니다. 부장님, 그래 나보고 부장들을 설득해달라고? 그러나 이에 굴복하지 않는 오름은 한 부장을 찾아가 설득하는데요. 해석들하고 부장님들을 편가르자는 자리가 아닙니다. 평가르는 자리가 아니다. 예, 박 판사, 내가 자네한테 뭐 하나만 물어볼게. 예. 성 부장 징계하자고 연판장 돌리고 판사에 소집한다고 난리치기 전에 얘기 한번 해봤어? 예? 그런 오름에게 냉철한 조언을 하는 한 부장이었죠. 자네 직업이 뭐야? 판사 아니야? 양측 얘기를 다 듣고 판단하는 판사. 자네 부장이 나하고도 얘기 한번 안 했잖아. 성질만 내고. 죄송합니다, 부장님. 죄송하고 말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번에 자네들이 저지른 일 순서가 틀렸어. 부장도 인간이야. 무슨 괴물이나 외계인이 아니라고. 알아? 얼마 뒤 판사 소집 회의 날이 되었고 한참 부족하네요. 결국 기회도 못해보고 끝나는군요. 저는 그것보다 부장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게 마음이 아프네요. 자리는 텅텅 비어 있었는데요. 예정된 개회 시각에서 5분이 지났네요. 바쁘신 판사님들을 오래 붙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 규정에 따라 폐회할까요? 그때 아이고 성질도 급하시오 그래. 아이 그나저나 뭐 엘리베이터 수를 좀 늘리든지 해야지. 이 큰 건물에 시간 이렇게 뭐 딱딱 맞추는 게 이렇게 쉽나? 더군다나 우리처럼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은 걸음걸이도 느린데. 한 부장이 들어왔고 부장님, 아이 뭐 나를 여기서 부장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는데 누가 날 부른대? 아휴. 야, 이 법원 부장 중에 그냥 하자는 다 모였네, 어? 다른 여러 부장 판사들에 이어 참석하지 않겠다며 외면한 판사들까지 하나둘 도착하는데요. 이제 충분히 기다린 것 같습니다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직도 20명 넘게 부족한 것 같네요. 과반수가 되려면. 원장님, 그럼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개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러나 여전히 과반수를 넘지 못했고 의장님, 제게 잠시만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회의가 무산될 찰나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오름은 발언권을 요청하였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의장님. 대법원장이 이를 허락하는데요.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판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저희 부장님을 좋아합니다. 평생 기록 들여다보시느라 그분 거북목도 좋고 운동 부족 올챙이 배도 좋아합니다. 남들보다 저는 무엇보다 20년 넘게 재판을 하시면서도 사건 하나하나를 한 명 한 명의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부장님이 좋습니다. 저는 모든 배석 판사님들이 저처럼 부장님을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신 부장님들이
마음의 여유 한 점 없이 사건 처리에 쫓기는 이런 구조가 너무 싫습니다. 경쟁에 이기기 위한 욕망이나 낙오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다는 보람으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건을 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아주 조금만 더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숫자가 조금 모자라서 회의를 시작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든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웃으면서 철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첫 발을 내디뎠으니까요. 고맙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신을 용기 있게 말하였고 이것은 법원의 분위기를 바꾸기에 충분했죠. 좋은 의견 들었으니 이제 마칩시다. 부장님,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재판. 원고 강요한 의원은 급진적인 활동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재판장님, 겨우 20대 초반 어린 시절 사진 한 장입니다. 그 사진 한 장을 굳이 삭제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학생 시절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원고를 공격하는 글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잊혀질 권리. 한 국회의원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재판이었는데요. 사법연수원에 수료한 후 하버드 로스쿨로 유학을 다녀왔다. 귀국 후 온라인 게임 사업에 뛰어들어 성공시키고 혁신적 사회적 기업과 NGO 활동으로도 붐을 일으킨 후 정계에 진출했다. 사업 성공의 배경에는 재력가인 처가의 지원도 큰 역할을 냈다. 대단한 스토리네요. 완벽한 인생을 살아온 강요한 국회의원. 저기 조정실에서 속 사정을 좀 들어봐봐. 그깟 사진 한 장에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들 그러고 있어. 한 부장은 왜 사진 한 장 때문에 소송을 했는지 속사정을 알아보라 지시하는데요. 아무튼 조정실 그렇게 조사를 시작하는데 저희 쪽에선 솔직히 원고가 이 소송을 낸 저희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논란이 커지는 걸 바라는 게 아닐까요?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싶은 초선 의원의 욕심? 잊혀지는 게 아니라 알려지고 싶어서 낸 소송이란 말씀이죠? 그게 정치인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기로 하는 발은 저희 의뢰인이 바라는 건 그 사진 한 장을 삭제해 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판사님. 그런가요? 뭐 사람마다 기억하고 싶은 과거가 있고 또 잊고 싶은 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건입니다. 차세대 리더로서 떠오르고 있는 원고에 대해서는 더욱더 다각적인 검증이 필요하고. 그 사진이 꼭 필요한가요? 예? 저는 이미 대학 시절에 학생운동을 하다가 체포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제 신념에 대해서는 이미 책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적이 있고요. 그건 그렇습니다만 꼭 특정한 정보가 아니더라도 사진은 글과는 다른 임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제 지난 젊은 날의 모습을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거? 지금에 와서 왜 딴소리를 하냐고 묻는 거겠죠? 소송을 제기한 건 원고 측 아닙니까? 그 사진 때문에 원고의 무슨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지를 먼저 주장을 하셔야죠. 그건 제 사진이고 제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 사진이 공개되는 걸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 그건 이미 피고 측에 전달을 했고요. 잊고 싶다는데 그 이유를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라. 박 판사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원고는 왜 잊을 생각도 없으시면서 소송을 내신 거죠? 아까부터 뭔가 계속 메모지에 쓰시던 거 글자가 아닌 것 같더군요. 보여줄 수 있으십니까? 하지만 판사님이 이미 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사진 한 장에서 보셨을 뿐이지만 대학교 때 같은 동아리였던 여학생입니다. 아직도 눈을 감으면 그녀를 그릴 수가 있어요. 바로 세상을 떠난 강의원의 첫사랑이었고 그날 시위에서 누군가의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기가 힘드셔서 이 소송을 낸 건 저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진 끝에 있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소송을 걸게 된 건 자신 때문이 아닌 아내 때문이었죠. 마음도 몸도 결혼 서약에 충실하지 못했어요. 남편 흉내만 내면서 살았죠. 아내는 제가 누구 얼굴을 잊지 못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망이 없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한 죄책감에 소송을 낸 것이었는데요. 소송은 저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소송이 아닙니다. 제 잊을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원고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한번 피고 측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그냥 제 넋두리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데 소송을 취하하는 의원. 오늘부로 취하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그 사건 대체 왜 소송을 냈던 거래요? 잊어야 할 과거가 있어서 그게 이유랍니다. 누구나 나름의 속사정이 있기 마련이죠. 전 알고 싶은데요. 네? 박 판사님의 속사정.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되게 힘든 일이 있다면서요. 알고 싶습니다. 왜 알고 싶으시죠? 좋아하니까. 네? 이 재판을 겪으며 오름이에 대한 감정을 인정하기로 한 바르는 오름에게 고백하게 되고 무엇이든 어린 시절 처음 봤을 때도 좋아했고 시간이 흘러 다시 만난 지금도 좋아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임 판사님을 선배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당황스러운 오름은 이를 거절하는데요. 하지만 제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랬나 봐요. 그리고 이 조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요. 넌 참 열심히 언제나 정면으로 부딪혀오는구나. 거절할 때조차 최선을 다해서. 미안해요, 힘든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판사님. 얼마 뒤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양육권을 둔 소송이 벌어지고 현재 아내가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소송을 건 것이었는데요. 남편은 아이들을 끔찍이 여기고 있었는데요. 부장님, 여기 편지가 왔습니다. 무슨 편지? 그러나 한 부장은 과수원 이모의 편지를 받게 되고 부모도 없이 고안 앞에 버려져. 남편이 아이들에게 집착하는 이유가 자신이 고아 출신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혼나셨어? 아, 요 앞 편의점에서. 집으로 돌아온 한 부장은 아이들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많은 생각이 들게 된 한 부장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까요? JTBC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입니다. 고아라, 김명수, 성동일 주연의 법정 드라마인데요.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달라도 너무 다른 가치관을 가진 3명의 재판부가 펼치는 리얼 법정 드라마입니다. 법 앞에선 냉철하고 현실적인 인물인 한세상 부장판사는 약자의 편에서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박차오름 판사와 의견 차이를 겪으면서도 그녀가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는 접근 방식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법원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JTBC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 본편을 전부 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